자, 시진핑이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일 어제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겠다. 그래서 외세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 흘릴 거다. 외세 기부 두파 혈류 이런 천박한 말을 해대했습니다. 누구라도 중국을 괴롭히거나 압박하거나 노예로 삼겠다는 망상을 품으면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올린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거다. 중화민족은 일어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상을 맞이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여정에 들었었다. 1시간 5분을 갖다가 연설하면서 중화를 53차례 언급을 해서 중화민족 시대를 천명하고 중화민족이 남에게 업신여기고 유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는 오지 않을 거다 말하면서 과거 중국이 명청 황제 시절에 천상천하 중화유일 그렇게 말하던 시대를 마치 돌아간 양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천안문 광장 100주년 기념 행사에 학생들이 빨간 타이와 빨간 깃발을 흔들고 천안문 광장 상공에 헬기 밴드가 이렇게 뜨고 시진핑이 인민복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설치고 자 이러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공격하는 서방을 겨냥해서 험한 말을 이렇게 했고요. 또 시진핑이 마오쩌둥 옷을 입고 등장을 해가 그 앞에는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빨간 스카프를 두른 청년들이 충성을 맹세했고 천안문 광장에 7만 명을 동원시켜가 마치 코로나를 극복한 것처럼 과시를 했고 중국을 부흥시키자는 복창을 하고 자 뭔가 불편했는지 장점이는 나오지 않고 후진타오는 참석을 했다 이럽니다. 자 이거 행사한다고 3km 거리 시장도 불을 사용하지 못하고 식권을 발급하고 도시락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보안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대만 통일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7만 명이 기립박수했고 천안문 망루에 황제처럼 올라서 위대한 중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위대한 부흥이라는 말을 21차례 말하고 미국 항해 대만 홍콩의 간섭 용납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마스크 없이 7만 명이 모여서 계속 박수를 치고 쇼를 했습니다. 자, 1949년에 국공내전에서 이기고 천안문 망루에 올라간 곳에 지금 그 자리에서 거대한 모택동 사진을 내걸고 그 뒤에 시진핑이 황제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홍콩은 경찰 국가로 전락을 했고 반환 24주년이죠. 7월 1일 날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97년요. 그래서 24주년을 기념해서 영국 국기를 들고 나섰던 백발의 한 홍콩 여성이 체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한 홍콩의 경찰 국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지금 홍콩만 그렇습니까?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한국은 경찰 국가에서 뭐 났습니까? 이 주민들이 인권 비상사태를 겪고 있고 지금 반대파 탄압의 도구로 보안법을 악용을 하고 있고 홍콩은 공포 상황이고 그리고 반대 활동을 한 홍콩인은 최대 무기징역을 당할 수 있고 국가안보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석이 허용되지 않아 장기간 구금이 되고 현대 사법체계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23일, 올 6월 23일까지 경찰은 법에 따라 114명을 체포하고 그리고 64명이 기소되고 45명이 재판 구금 중이고 언론도 완전히 반정부 언론을 없애버렸습니다. 참 기가 찬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시진핑류의 중화 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중국이 이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 시진핑이란 적에 지금 이제 중국의 지도부가
연임 2번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요, 이제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지도부가 보통 보면 5년씩 2번 하는 거,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실제로 임기가 2013년 3월에 시작됐으니까 시진핑이가 2023년 3월까지 이제 할 수 있어요. 2018년에 한번 연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10년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집권해 먹으려고 지금 중국 사회를 5년간 2번만 할게 되어 있는 헌법 규정을 이제 폐지를 했죠. 지난 2018년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진핑이가 그야말로 이제 지 죽을 때까지 해먹겠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의 폐해를 겪으면서 덩소평이 만들어 놓은 룰, 집단 과두 지배 체제. 주석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택동 겪어보니까 저게 지 마음대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과거에 대약진 운동 실패 등으로 비판을 받고 식량난이 벌어지고 굶어 죽고 하니까 뒤로 좀 물러난 척 하다가는 나중에 홍위병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사실상 권력을 또 장악해서 끝없는 독재를 하더라.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 몇 명이 권력을 나눠 맡아서 이렇게 권력 분산 체제로 운영하고, 주석은 그 대표 얼굴이지만 주석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회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진핑이가 깨트려 버리면서 최소한 2035년까지 집권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꿈꾸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공산당의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 시스템이라는 게 시진핑이 따까리들로 집단 지도 체제가 무력화됐고, 총리도 뭐 있지만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1인 장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속성상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황제 체제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출구가 없는 독재로 이미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시진핑이 현재 경제가 이제 자기 대에서 계속 잘 굴러가면 중국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지 않고 시진핑이 100년을 하든 1000년을 하든 따를 거예요. 근데 경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좋다고요? 그 중국 정부에 사는 다 뻥이지요. 속으로는 완전히 지금 붕괴되고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특유하게 이럴 때 이제 미국하고의 시비를 걸어서 그야말로 미중 대립을 조장하고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중국을 지키고 중국이 세계 패권을 져야 된다라는 황당한 헛소리를 우매한 중국 국민들한테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중국이 ICBM 경납고 119개를 건설 중이고, 참 기가 찬 이야기지요. 최대 10개 핵탄두 사거리 15,000km다. 중국 본토를 때릴 둥펑 40일 사막기지도 만들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중국이 이제 곧 3년 안에 대만을 침략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토를 모두 다 장악한 다음에 점점 독재를 강화할 거다. 그래서 중국의 붉은 자본가라고 불리던 마윈이나 이런 자들도 요즘 중국 공산당에 꼼짝 못하면서 사업을 통제받고 있고 빠른도 통제받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사실상 지금 자본주의를, 이 거대한 자본가들을 통제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줄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경제를 망가뜨릴 때는 그들을 앞세웠다가 이제 공산당이 이 자본가들 위에 올라서서 그 자본가들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90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간 해온 중국의 저 이중경제,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양립하는 저 시스템도 이제 한계에 와서 곧 중국의 경제가 통제 경제로 서서히 전환해 가게 될 거고, 그 속에서 중국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양상이 벌어질 거고, 미국은 결국 중국하고의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이참에 중국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 균이 유출됐다라는 것을 아마 미국이 입증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7년째
보관을 해왔고 엄밀히 보관하며 성과만 발표하고 또 출처를 감추고 이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명칭을 바꿔 공개했다가 지금 들통이 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는 유지되지 못한다. 자체의 경제 정치 체제의 모순이 지금 심화될 거다. 시진핑은 자본주의 체제를 더욱더 억압할 거다. 그러면서 중국은 또 전통적인 권위주의 절대 왕정 체제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중국과 거리를 둬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몇 년 못 갑니다. 저거는 아마 쫓겨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